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기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기관과 구성 원리부터 보시겠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는 회사의 자본이 대외적인 신용의 기초가 되고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 책임의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자본 단체성, 주식제도, 유한 책임의 원리가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인적 회사는 자기 기관을 가지는 개인주의적 회사로서 기관 자격에 사원 자격이 전제됩니다. 이에 반해서 주식회사 등 물적 회사의 기관은 사원의 자격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타인 기관을 가진 단체주의적 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련 사례인데요. PC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갑 회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A가 CEO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갑 회사는 업계가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흐름이 이동한다는 점을 감지하고 A의 주도로 모바일 칩 관련 회사 을에 대한 M&A 계획 등을 비롯하여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 회사는 다수의 자녀들이 얽힌 후계 구도와 관련하여 대주주인 B가 갑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갑 회사의 사업 부문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 후계 지분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전임 CEO A가 추진하던 모바일 칩 관련 회사 을에 대한 M&A 등에 소극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모바일 칩 생산업체 을은 경쟁 회사의 모바일 사업 부문으로 인수되었고 B가 후계 구도 안착에만 몰두하는 사이 업계는 모바일 열풍이 더욱 거세져서 관련 모바일 칩 수요가 대폭 커졌지만 갑 회사는 전혀 이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계 구도 안착을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체제로 바꾼 갑 회사의 결정을 주식회사의 기관 구성 원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요소와 기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사, 감사의 선임, 정관 변경 등 상법상의 주요 사항에 관해서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으로는 이사,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수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요.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지만 현실적인 업무 집행은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되지만 업무 집행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는 감독기관으로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감사와 감독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독임제적 기관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설치하며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 기관입니다. 두 기구 모두 이사회 내지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사회로부터의 독립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최근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집행임원제도가 생겼습니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요한 입법 취지 중에 하나는 현행 이사회에서는 업무 집행 기능과 업무 감독 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분할하여 집행위원에게 업무 집행 기능을 맡기고 이사회는 업무 감독 기능에 충실토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집행임원 제도는 그 실시가 임의적이어서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임원 제도의 실시를 강제하여 활성화시키려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경제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최근 의무적 실시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서 향후의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병 회사는 전 세계적인 불황에 더해
경쟁 회사와 비교하여 주력 제품인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이 대폭 내려가는 등 적자에 빠지게 되자 동종업계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던 C라는 외부 전문 경영인을 새로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C는 뚝심 있는 과감한 투자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부임한 지 1년여 만에 병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음은 물론 주력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의미 있는 반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C가 병회사에 부임 후 휴대폰 업계의 최대 이슈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C는 종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방식인 하드웨어에 더 많은 관심과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C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 적합성이 떨어지지만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소위 자신의 인맥으로 회사 주요 부서 핵심 담당자를 채웠고 이 과정에서 몇몇 담당자들은 업무 파악 능력이 부족하여 중요한 결정을 실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C가 병회사에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휴대폰 업계의 흐름은 C의 예상과는 달리 하드웨어보다는 운영체제를 비롯한 소프트웨어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였던 병회사는 업계의 흐름에 더욱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법상 병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관의 구성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들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아닌 자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합니다. 이는 주주의 유한 책임이 허용됨으로써 사원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위임의 법리가 적용되며 주주로부터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제시했던 구원투수가 된 오너 사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관 구성 원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집중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업 형태로서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보다는 회사가 창출하는 수익에 더 관심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주주 등의 횡포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영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에서 업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전문 경영인을 대신하여 후계 구도를 위해 대주주인 오너가 선임되었지만 회사의 수익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립성 확보 측면과 회사 경영이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관 구성의 논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 원리로 주주의 보호와 경영 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 경영인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지만 필연적으로 주주 보호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감시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감사와 감사위원회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라 라는 사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관 구성 원리의 단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능하다면 소유와 경영 분리를 지켜 경영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통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사가 경영을 전담함에 따라 주주는 회사 경영에서 점점 배제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만일 이사가 주주의 기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흔히 대리인 문제라고 하며 위임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법은 주식회사 기관의 분리를 통한 상호 간의 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주주총회,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 감사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사례에서 주주들은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일단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 타당성 여부 등을 회사법이 허용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검증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최종 의사결정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전문 경영인의 독단적인 경영과 인사를 견제하는 것은 회사법이 예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한 주주의 보호와 경영 통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와 전문 경영인인 CEO 중 결과적으로 누가 회사에 더 수익을 안겨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되겠습니다.